안녕하세요.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시작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시간은 9시까지인데 조금 늦게 끝날 수는 있어요. 10페이지에 생물학에서 이 비공유 결합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어쨌든 생물은 대사를 수행을 하고요. 유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이 되되 물론 이제 뭐 한 세대와 한 세대를 본다라면 거의 정확하게 물려주죠. 그지?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정확히 물려주되 긴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 진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은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생물인데 현재의 생물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유전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전 능력을 가지는 유전 물질은 진화에 대한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대사에 의한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생물과의 주된 차이점은 이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지? 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생물이고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비생물일 것이고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하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의 차이점이 효소를 이용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지? 효소는 생체 촉매를 효소로 합니다. 촉매는 생체 촉매든 비생체 촉매든 비생물 촉매든 촉매의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생체 촉매와 비생물 촉매를 비교하게 되면 어쨌든 둘 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 즉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생체 촉매의 경우에는 특징이 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지? 효소라 그러면 기질 특이성, 그지?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질 특이성이 굉장히 정교하죠. 그래서 어떤 촉매가 반응을 할 때 특정 기질 과만 결합을 하게 되지. 근데 비생물 촉매는 그게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생체 촉매는 전부 정촉매만 있죠. 그지? 부촉매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 촉매와 비생물 촉매의 차이가 되게 되고요. 어쨌든 이 촉매가 즉 효소가 하는 일은 공유결합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인데, 즉 공유결합의 변형이 대사의 주체가 되겠지. 공유결합의 변형이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관여하는 것이 이 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화학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지? 내 몸에서도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화학 반응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내 구조를 만들 것이고 또한 만들어진 구조를 변형을 시킬 것이고 구조의 변형이 현재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손짓도 하고 말도 하고 그죠? 그러면 주된 것은 당연히 이 공유결합의 변형인데 특징이 있다라면 그러면 생물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이 대사라고 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그 이외의 화학 반응에 대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효소가 개입되는 반응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CO2가 물과 반응하는 것은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CO2가 물과 반응을 하는 것은 pH의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고, 이와 같은 pH가 내 몸에서는 조금만 바뀌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반응은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나머지 반응들은 전부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반응은 다루지 않지, 효소가 개입되는 반응만 다루게 되죠.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리가 아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고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찰 사실인 것이지, 이게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지? 그렇다면 내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논리가 아니란 얘기지. 이 말이 이해가 가? 그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효소가 개입되는 것만 다룬다. 그지?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지?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효소가 개입되는 것이다. 되겠지?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효소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어떤 효소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찰 사실인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그치.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떠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질문하는 것이지. 왜 새는 날개를 가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이해가?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기 위해 가지고. 그럼 왜 새는 왜 날아야 될까? 안 날면 안 되냐는 얘기지. 안 날면 죽냐는 것입니다. 닭 안 날아도 잘 살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궁극적인 요인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내가 팔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걔는 앞다리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내가 사고하기 위한 능력은 아니란 얘기지. 그지? 마찬가지. 내가 어떤 효소를 가질 것이냐, 가지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45억 년 동안의 진화의 결과인 것이지, 이는 논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가 모든 생물에 다 필요하고 또한 그 모든 생물에 다 있어야만 된다라면 왜 내 모습하고 개의 모습이 달라? 왜 나의 모습과 고양이의 모습이 달라야 돼? 왜 내가 식물과 달라야 돼? 나와 개와 고양이와 식물이 다른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야? 효소의 차이 때문이죠. 다른 거 없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나? 이 심화반인데 골치 아프네. 그리고 생물학과인데. 그지? 응. 그래서 내가 개와 고양이와 식물과 곰팡이와 다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효소의 차이입니다. 효소의 차이는 곧 유전적인 차이에서 비롯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질 것이냐, 그것은 45억 년 동안의 진화의 결과일 것이고, 아니면 신을 믿는다라면 창조의 결과겠죠. 그지?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화학적인 어떠한 논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되 화학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화학적인 논리나 물리적인 논리에 따른다라면 그러면 이제 효소가 개입되지 않는 반응들도 우리는 다루어야 될 것인데 그건 안 다룬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생물은 현상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지? 따라서 이제 어떤 효소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찰 사실인 것이지, 어떤 효소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논리적인 사고의 전개를 통해서 내가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은 이론 생물학은 거의 없죠. 전부 실험 생물학입니다. 왜?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 것이지, 내가 논리적인 전개를 해서 이게 있을 것이다 해서 찾지는 않죠. 이게 이제 물리화학과 생물의 차이점입니다. 그지? 그래서